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김신혜입니다. 네, 저는 35살이고요. 지금 직장 생활한 지 8년 차 되는 지원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3살 공무원 조문식입니다. 28살 양윤태입니다. 저는 지금 화학회사에서 구매 물류 업무하고 있는 허이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박초롱이고요. 네, 이름은 송태원이고 나이는 34살입니다. 저는 28살 우성준이라고 하고요. 직장 다니고 있고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개월 다 돼가죠. 저는 지금 6년 8개월, 7년 차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재무비 회계를 맡고 있고요. 지금 약 이제 1년 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구개발직에서 전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30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큰 고민이라면은 불확실한 미래죠. 저도 이제 뭐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만 그 안정적인 게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이겠지만 뭐 집 문제라든지 미래라든지 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양육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고민이겠죠. 뭔가 해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시기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뭐 대학교 때는 연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취업,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혼, 그 이후에는 또 뭐 자식,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건 역시 돈이죠. 역시 돈이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집이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고요. 집을 사야 되나? 살 수는 있나?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게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기 힘드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 지금 2030들한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꿈도 희망도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중되는 포인트가 바로 금전적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찌 보면 계속 돈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에 붙잡힐 것이고 자식을 키우려고 해도 돈에 붙잡게 될 것이고, 그래서 2030의 큰 문제점은 꿈도 희망도 없는데 돈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세밀하게 보자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20대와 30대 분들이 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똑같겠지만 돈이겠죠. 뭐 20대 때는 사실 취업 문제가 제일 큰데, 취업 문제도 결국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취업한 다음에도 이제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대비에 대한 이제 막연. 솔직히 요즘에 저희 또래 친구들 만나면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유들이 보통 다 돈이었고, 그 돈에 파생되는 게 다 이제 결혼, 집, 그리고 이제 뭐 노후 준비, 이런 다 부정적인 부분들,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테크 세미나인 뚱장은 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재테크를 꼭 해야겠다 하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별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좀 실천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제가 체계적으로 돈 모으는 방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뚱장분들은 다 동일할 텐데,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원래는 독서 모임을 하려다가
독서 모임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재테크 쪽을 한번 찾아봤는데 뚱장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 뚱장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통장이 아니고 뚱장이라서 뭐지 해서 봤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글들도 다 괜찮았었고 후기들도 좀 봤었는데 괜찮은 글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얻은 만족도 같은 것들이 저에게 좀 와닿는 것 같았고, 그래서 뚱장에 참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제가 통장을 찾아서 오게 되진 않았고요. 저도 친구가 좋은 모임인데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오셨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경제나 금융을 전혀 모르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래도 같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찾았습니다. 이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좀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뭐 재테크 강의도 여기저기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또 이제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됐죠. 사실은 이미 지금 통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처음에 소개를 해주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이제 약혼한 이제 여자친구까지 같이 이제 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적금 말고 다른 돈 모으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방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전부 다 광고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쉽게 시도할 수도 없고 또 쉽게 그리고 함부로 시도했다가 패가망신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좀 경제적인 그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관련 정보 모임 그런 곳이 있을까 했는데 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제가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현재로서는 은행을 믿고 내 투자금을 계속 맡긴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 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이 없을까를 찾다가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뚱장이 어떤 점이 좋으세요? 통장은 오면 놀다 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뭔가 배워 왔다는 느낌이 드는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건가요? 놀면서 배우는 거죠. 제일 좋은 점은 정보 교류겠죠.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사실 자기가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견해를 듣다 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죠. 네,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현실화시켜준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주식이란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펀드를 가입해서 계속해서 투자도 해보고 싶고. 저는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오래 했는데 너무 방대한 정보를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통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맞는 재테크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뚱장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걸 잘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뚱장의 그런 감사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5살 입장에서 돈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는 것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나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니 적금만이 답이다. 항상 이런 답변만 들려오고 제가 원하는 내용의 그런 피드백은 오지 않아서 그런 쪽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통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쪽에 진입장벽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알지 못했던 투자의 분야 혹은 경제에 대한 관념을 전반적으로 계속 바꿔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돈을 얘기한다는 거, 투자에 대한 얘기하는 거, 또는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통장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재테크에 대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1등은 소비 통제고요. 네. 이거는 저희 쌤이 항상 강조하듯이 소비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재테크라는 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통장 초급반을 통해서 배웠고, 우선 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생겼고요.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원칙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엄청 많죠. 사실 일단은 제일 큰 건 습관이 바뀌었고요. 일단은 제일 크게 변한 건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사실 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통장 하나에 그냥 다 넣어놓고 딱히 기록 없이 막 지출하던 습관에서 이제 가계부를 쓰고 돈을 쪼개고 몸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쓰는 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맨날 한 달에 얼마씩 써야지 하면서 용돈 계좌에 넣어놨다가 월급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10만 원씩 더 넣어서 쓰고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면 좀 많이 썼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테크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어쨌건 어떤 돈을 다루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소비 통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제일 체감되는 거는 내가 쓰는 돈 자체가 많이 세이브가 됐다는 거. 그게 제일 저한테 와닿고 실질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금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으로 CMA 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아예 전무했었는데, 그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월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선저축을 해서 모아놨던 돈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모여서 내가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적금을 깨지 않고 비상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일종의 방어벽이 생긴 것 같고, 계좌 수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에는 보통 예금 혹은 주식 계좌 2개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10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10개 계좌 중에 이제 펀드도 있고 이제 보통 예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다른 강의들하고 다르게 일단 현실을 먼저 알려주는 거, 그거부터가 좀 다른 강의들과 좀 다른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에게 통장을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이미 추천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천을 할 의향도 있고, 가능하다면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한번 강의를 들려주고 싶고, 100%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돈을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그때가 돈을 가장 모으기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통장에 와서 좋은 방법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서 그 시기에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계속 추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곧 제 친구도 데려올 겁니다. 통장을 추천할 의향 100% 있고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같이 통장에 나오고 있고,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명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동생에게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요. 주변 신입사원들한테 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통장에 참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일단 내가 돈을 모으는데 돈이 안 보인다, 혹은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장을 듣는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 것 혹은 이 강의를 듣는 것, 질적으로도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필수 교육 과정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들 좀 통장 와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에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당장 와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저희가 6강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강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6강까지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강이라도 먼저 나오셔서 듣고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 20대 분들,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냥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왔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와서 들어보고 보고 듣고 이제 경험을 하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라고 하면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재테크를 말랑말랑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데가 뚱장이거든요. 반드시 한 번만 와보시면 그 이후엔 자동적으로 올 수 있게 될 테니까 한 번만 꼭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뚱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통장은 저의 재무 주치의다 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 항상 잡아주시고 그리고 알아가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 놀이터다 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통장은 내 미래다? 통장은 재무의 방향키다. 통장은 필수 과목이다. 통장은 아직은 섣부를 수 있지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통장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뚱장은 소금이죠, 소금. 전형적인 90년대 멘트.